반도체주가 동반적으로 하락하고는 있지만 그 하락폭에 대해서 한국이 월등히 높다는 거 결국 변동성일 것 같습니다. 이 변동성은 정책에서 오는 나비 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정책에 대한 방안에 대한 골든타임은 결과적으로 보면 지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코스피 지수가 연속해서 서킷 브레이커를 맞은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 분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의미한 순간이긴 합니다. 결국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사태, 전반적으로 투심이 극히 악화돼 있고요. 이 투심이라는 게 오늘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의 내용은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주주 환원적인 대책, 그것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SK하이닉스가 ADR에 상장했기 때문에 약 한 25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8월 초중순으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가 좀 이연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워낙 실적이 좋아도 아니면 실적이 안 좋아도 더구나 우리가 기대했던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가 나와도 그 어떤 호재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도 시장은 지금 다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도대체 원인이 뭐냐, 왜 이러냐라고 한다면 투심이 극히 악화돼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자 그럼 어떤 투심이 어떻게 악화돼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가장 우려 섞인 부분은 그동안 지난해부터 우리 시장이 상법을 3번이나 거치면서 이제는 좀 더 달라질 수 있다. 이제는 장기 투자에 터전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과 어떤 그러한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무조건 변동성이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더 나아가서 코스피를 월봉으로 보면 6월 달에는 거의 뭐 이런 얘기도 조금 쓰긴 하지만 똔똔이었습니다. 즉 6월 달에는 분수령이었다라는 것이고 7월 달에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일부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이 조정이 오히려 가격에 대한 가파르한 상승세를 조금은 눌리고 또 다른 시세를 낼 것이다라고 저희 하우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7월 달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회로를 들리면서 베팅을 했던 것이죠. 기가 막히게 정반대로 틀려버렸죠. 자, 그런 것은 늘상 말씀드립니다. 펀더멘털에 대한 이상은 없다. 지난주에 알파벳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에 SK하이닉스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다양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펙스 투자 빚내서 한다. 프리캐시플로우에 대한 마이너스에 대한 우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 SK하이닉스는 생각보다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일시적인 효과로 우리 증권사에서는 일부 발표되기 전에 소폭 조정이 받았지만 또 그만큼 나왔습니다. 컨센서스의 가장 하단 정도 나왔거든요. 60조 4천억 정도 나왔죠. 자,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하락폭을 맞을 만큼 악재냐라고 한다면 글쎄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주가를 형성하는 다양한 부분에서 펀더멘탈도 있겠고 금리도 있겠고 수급도 있겠고 정책도 있겠고 다양한 매크로적인 부분도 분명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하락폭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가장 극대화되고 공포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수급을 놓고 봤을 때 개인들은 화수분이냐,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냐, 기본적으로 예탁금이 줄어든 걸 보면 거기에 반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축돼 있다는 거죠. 또한 외국인 입장에서는 크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또 크게 파는 것 같지도 않고, 좋게 본다면 파는 물량이 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더 한 발짝 뒤에서 보면 그렇다고 사지 않는다. 자, 기관들은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일부 매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추세를 형성하기까지 나타나지 않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성입니다. 자, 지금은 일부 이벤트를 소화해내는 과정에서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펀더멘털이 모든 걸 대변하지 않죠. 하지만 반등을 한다면 이 펀더멘털 없이는 반등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기승전, 주가를 형성하는 그 다양한 것들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백본이 되는 펀더멘털을 더 점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그럼 언제 이것이 반등될 거냐라고 보면 가파르게 내렸고 또한 내림폭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일부 이벤트들을 소화해내면서 아마 8월 달을 맞이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보다 8월 달은 조금은 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하락이자
저는 반도체 순환 시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 시가총액 대비 거의 50%에 육박할 만큼 40% 중후반으로 쏠림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일부 쏠림이 있다라는 것이고, 대외적인 금리에 대한 우려, 또한 유가에 대한 우려, 더 나아가서 빅테크들의 프리 캐시플로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직결탄을 맞는다면 다 반도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주변 국가들도요. 오늘 보면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부 뭐 중국은 좀 차치하더라도요. 반도체주가 동반적으로 하락하고는 있지만 그 하락폭에 대해서 한국이 월등히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 변동성일 것 같습니다. 이 변동성은 정책에서 오는 나비 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정부 정책이 발빠르게 이번 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은 더 대응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이 변동성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조금은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서 보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는 그런 한 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매우 민감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대안은 비판을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정확히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우 중요한 건데요.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대회 매체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뭔가 정책이 발의된다면 그 목적에 의해서 좀 더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 정책이 왜 나왔습니까라고 보면 해외에는 있는데 국내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적인 쏠림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변동성만 더 일으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정책에 대한 방안에 대한 골든타임은 결과적으로 보면 지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없애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워낙 규모도 커졌고 파급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럼 시장 논리에 정화작용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허들을 높이고 접근성을 좀 더 강화시키면서 자연적으로 그것을 임하는 사람들을 좀 줄일 것인가,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정부 정책은 가닥을 잡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왼쪽의 정책, 즉 시장의 정화작용에 맡긴다든지 아니면 오른쪽의 실링, 즉 허들을 높여서 계속해서 이 접근성을 줄이는 이 두 가지 정책이 지금 번갈아가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적은 그냥 예상치만큼 나왔습니다. 원래 기대치가 살짝 흔히 우리 용어로 기스, 그러니까 발표되기 전에 일부 증권사들을 기준점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 거다, 한 60조 초반까지 나올 거다, 매출은 또 줄어들 수 있다 등등. 왜냐? 디램에 대한 포지셔닝이 SK하이닉스는 좀 더 적다. 근데 최근에 디램 가격의 상승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출 아니면 영업이익에 따라서의 기본적인 에디드가 지금 추가되는 것이 좀 덜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컨센서스 하단적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업이익이 60.5조, 그러니까 60.5조, 60조 5천억 정도 나왔는데요. 이렇다 보면 컨센서스 대비 한 6.4% 정도 하회한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숫자는 나올 만큼 나왔다 하면 OP 마진이라든지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매출액 대비 재고 자산이 앞으로 향후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데, 즉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를 사이클로 본다면 이 사이클 산업의 가장 중요한 것, 재고의 증감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반기 이 재고를 다시 한번 채우는 과정에 있어서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단에서의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지 않죠. 오히려 IR, 즉 시장과 소통하는 그 IR 컨퍼런스 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허심탄회하게 나오지 않았다. LTA 부분도 있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가격에 어떤 조건으로 얼만큼, 계약 조건의 20%는 얼마나 금액인지, 또 10개 정도의 고객사는 어느 누군지 등등을 등등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었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개인 간의 거래 아닙니까? 따라서 앞으로도요, 큰 범위 외에는 세세한 디테일한 계약 관계나 나올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 즉 최태원 회장이 한 2주 됐죠. 2주 전에 갖고 있어라, 그러면 오를 것이다 등등, 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럼 이렇게 내려간 이 형국에서 이 타이밍에서 나오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 근데 모두 아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가 7월 달에 ADR 상장을 했죠. 따라서 SEC의 영향을 받고 주가에 영향을 받은 이 근본적인 주주 환원에 대한 강력한 정책은요, 한 25일에 털어주고 노출이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도 그런 걸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었고요. 시장의 기대만큼 친절하지 않았다, 또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사후적으로 보면 이 컨퍼런스 콜에 대한 아쉬움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을 오래 본 입장에서 보면요, 원래 SK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했던 그 문법대로 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위축돼 있고 경계심을 갖고 있고 심리적으로 공포에 사로잡기 때문에 암만 호재가 나와도 좋은 숫자가 찍혀도 지금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려가는 폭에 대해서
우려감이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요. 뭐 특별 배당은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은 이제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아마 특별 배당을 위시한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따라서 오늘 아마 이렇게 큰 고생을 했죠. 내일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펀더멘털리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투심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공포감 때문에 계속해서 거래를 던지고 있으니까요. 다만 내일 정도 이벤트 오늘 밤에 FOMC를 위시해서 내일까지도 놓고 본다면 이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K하이닉스는 이제 월이 바뀌면 다음 주 아니 그 다음 주 후반에는 상당 부분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심리죠. 심리는 어떠한 큰 이벤트와 분수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건 기간 조정을 우리가 위시하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애널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체력 대비 숫자 대비 모든 것을 데이터로 얘기하는데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좀 더 영업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주가는 기울기 함수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있었던 가파른 상승세가 하반기에 꺾인다면 주가는 거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지금의 과한 낙폭은 지금의 펀더멘털 대비 매우 싼 국면에 진입한 건 맞다. 물론 싸다 그래서 지금 산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체력적으로 펀더멘털 대비 지금은 벌어들일 이익에 비해서 주가는 매우 저렴해진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사요? 말아요? 그럼 저는 항상 늘상 말씀드리죠. 사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냐. 그럼 인생을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요. 다만 제가 가장 근본적인 걸 깔고 있죠. 장기 투자해야 된다. 더구나 오랜 시계를 갖고 여유 자금을 갖고 해야 된다. 그렇다면요.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에 수렴하는 펀더멘털리스트로서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하락폭은 이런 이성적인 판단,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용지물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여유 자금 모든 걸 가정을 깔게요. 여유 자금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장착된 의미에서 270만 원, 250만 원에서 지금 많이 밀렸다라고 한다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 정도 투자할 거면 한 달에 100만 원. 그러면 지난달에 100만 원 샀다면 이번 달에도 100만 원 살 건데 그게 지금 타이밍에서 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가서 좀 더 한 달에 한 번 산다면 정확한 그때의 밸류에이션 자리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앞에 말씀드렸던 지금 예전부터 진입한 사람은 어떠냐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한 20-30만 원대부터 계속해서 모아갔던 사람들도 지금의 평균 단가는 한 100만 원 정도 근접에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약간 수익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이냐 하락권을 차치해서 오래된 시기에서 본다면 지금도 여전히 매월 조금씩 산다는 의미에서 보면 좋은 자리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위험을 감수할 정도가 어느 정도냐? 본인의 캐시플로우가 어느 정도 있냐? 자산이 얼마나 있냐? 투자 경력은 얼마나 있냐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 플러스 저는 장기적인 시계로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매월 조금씩 n분의 1에서 그때그때 살아가는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모두에 말씀드렸죠. 1,000만 원인 것은 1년의 예시입니다. 본인이 1년 동안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월마다 나눠서 그 월에 적당한 시기에 들어가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게 지금 타이밍이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후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지금은 앞으로 벌어들일 금액에 비해서 지금 매우 저렴해진 국면이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투매라는 것은 뭐 두 가지인 겁니다. 자기의 현금을 갖고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 돈은 빚을 내서 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버틴다라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다른 레버리지를 썼다거나 다른 꼬리표가 있는 돈에 대해서는 지금의 시간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렇다면 최근에 미수라든지 아니면 반대 매매가 나오는 패턴을 보면 많은 부분들의 꼬리표를 다는 돈들이 조금씩은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의 하락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투매라고 하죠. 많은 실망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외에 다른 것보다 분명히 비교 우위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밀사 여주사는 그 안에 근간에 여전히 말씀드리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장기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씩 모아가면서 중장기 시계로 봐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도 여전히 밀리면 사는 그런 안정적인 자리에 왔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물론 그 전에 이러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달에서 7월달 넘어가면서 7월달에 조정이 예상되지만 지금보다 큰 조정이 있을지는 그 누구도 저 역시도 우리 하우스도 그 누구도 담보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낙폭이 큰데요. 지금 시점에서 매월 조금씩 분할 매수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가장 좋은 자리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시가총액을 놓고 보면요. 자, 이런 거 있죠. 혹시 저는 우리 시장의 모멘텀을 믿는다.
미국처럼 시가총액 1등과 2등이 막 바뀌면서 정말 SK하이닉스가 물론 우선주를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 해프닝도 있었지만 단기 짧게라도 시가총액 1등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분 좋게 그때 이런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니고 닉스전자라고 불릴 시대가 왔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등이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저는 그 모멘텀을 믿습니다. 즉 장기 투자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돈을 버는 선의의 경쟁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앵커링 이끌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시장의 평가는 혹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금리도 봐야 되고 수급도 봐야 되고 앞에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불안감 또 이란 전쟁 트럼프의 변덕 중간 선거 앞두고 과거 통계 패턴에 대해선 하락폭 많은 것들을 봐야겠지만 그래도 가장 근간에는 다시 한번 재도약하려면 여전히 실적이 매우 중요하다. 데이터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기본적으로 종합 반도체 회사가 나중에 파운더리를 위시한 상당 부분 좋아질 수 있죠. 근데 저는 전문 반도체 회사 요번에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IHBM이라는 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SK하이닉스는 HBM3, 4를 넘어서 5세대 HBM에서 이 발열 쪽에서도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아마 이러한 거품, 불안감이 지나고 나면요. 다시 한번 이 기술적인 펀더멘털리 재평가받을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는 지금의 이런 과한 낙폭이 조금은 더 재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있었던 컨퍼런스 콜이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런 낙폭을 보면 옆나라 대만, 일본 아니 바다 건너의 미국은 다른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워낙 낙폭이 과하죠. 그것은 많은 포트폴리오 즉 시가총액 대비 주도주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근데 과거에 이 반등 패턴을 보면요. 결국 또 다른 주도주가 나오냐는 보다도 많이 낙폭이 컸던 주도주 중에서 가장 실적에 대한 어닝에 대한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그런 주도주가 다시 한번 리바운드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선에 들면 이제는 주도주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다른 쪽으로 스프레드 아웃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분석에 의하면 지금의 반등은 주도주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천서이냐 6천서이냐 등등. 근데 가격은요.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버는 이익에 대비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상태냐라고 본다면 코스피도요. 지금 가장 역사적으로 싼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주 환원을 매우 기다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LTA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세히 우리가 알고 싶을 만큼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요. 이런 마이크론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5년 정도의 터울을 갖고 협의를 하고 있다. 더구나 그 구조 자체가 SK하이닉스 경우는 하단은 막혀 있고 상단 같은 경우는 D램의 변동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운시의 폭을 넓혔다. 이런 것들이 저는 뭐 다 전망을 예전에 했었죠. 기본적으로 하단은 막혀 있고 상단은 여는 구조였을 거고 삼성전자는 상하단은 다 막혀 있을 LTA 구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마이크론의 SCA 이후에 최근에 LTA는 계약금을 20% 정도로 올렸다. 이전에 없던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이 다 구속력인데 그런 LTA에 대한 구속력, LTA에 대한 기대보다도 오히려 시장이 가장 중요한 건 자, 그래서 특별 배당을 위시한 얼마나 그동안 돈을 벌었던 것에 플러스 주주에게 돌려주는 환원적인 정책이 나올까가 주가 측면에서는 좀 더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 열려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일 일어날 일을 다 어떤 부분은 긍정적으로 어떤 부분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만큼 양 포지션이 다 갈려 있습니다.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래도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아마 이번 달 초였죠. 이번 달 초에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때도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 그럼 이번도 매한가지 아닐 것이냐라고 보면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래도 많이 싸졌던 가격대 더 나아가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가시화 이런 것들에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